이제 바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지수 0.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73%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기술주 진영의 낙폭이 다소 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애플이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애플 중국 이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 아이폰을 여기서 대부분 생산을 하죠. 아이폰의 약 70%를 이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직원이 약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요즘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여전히 그냥 그 공장 폐쇄하고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애플에서는 지금 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 20만 명의 근로자들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숙사도 제공을 하고 외부인들 접촉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근로자들은 또 답답하니까 이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4배의 보너스를 주겠다 막 이런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완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7일간의 이제 완전 봉쇄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요 소식이 내려지면서 4.2%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이슈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또 이제 채용 동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이 본사의 소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분간은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외에도 스트라이프나 리프트 이런 회사들도 약 13에서 14%의 인력 감축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좀 이런 지금 일단 애플이라던가 아마존 이 기술주 영역에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였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영란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했죠. 이게 그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75bp를 인상한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33년 만에 이게 최고의 그 인상폭이었는데 이런 소식도 전해졌지 또 이 연준의 어떤 매파적 분위기도 읽혀졌지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또다시 좀 불안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달러와 같이 또 오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건데요. 잠깐 그 차트를 좀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가 4.6%, 4.7%까지 올랐죠. 예, 4.7%까지 올라갔고 이게 제가 본 데이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5.1%를 찍고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7%대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2년물 금리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2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또 4%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나 했는데 장중에 4.2%대 올라서기도 했고요. 결국 마감은 한 4.15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다 올랐습니다. 금리 오르면 계속 증시는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란은행은 긴축을 좀 강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어떤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결국 또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다시 또 113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빠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와 같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저희 FOMC 회의 이후에 주목하고 있는 변수가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죠. 금요일 날 발표되는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이제 미국은 오늘 밤부터가 금요일이 될 텐데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에 이제 시장에 또 관심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실업률은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연준의 의사결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이 고용 보고서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나온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은 너무 괜찮은 거죠. 보니까 21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주에는 21만 8천 건이었으니까 전주보다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좀 1,000건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시장에서는 약 22만 건으로 예상을 했었으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뭐 해고나 이런 게, 앞서서 이제 기업들은 뭐 인력 채용 안 하느니 뭐 구조조정 하느니 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지표로 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올 고용 보고서도 뭐 일자리는 약 뭐 20만 건 정도 증가 정도로 해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로 나올 것이란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여전히 좀 긴축에 대한 부담 뭐 다 이어지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지금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쪽에서는 야, 연말 투자 니네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 접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막 이제 미국 증시 보고 국내 증시 보고 이럴 때 한 뭐 긴축이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 뭐 선반영 이런 거 고려하면 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사실 내년 초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올 연말쯤에서 신규 진입하면은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 꽤 높겠다라는 예상들 많이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연말쯤이면 그래도 뭔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연말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접어라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마이크 저플루 에버코어 ISI의 거시경제 애널리스트의 멘트인데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현금을 넣어서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이때 신규 진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이 멘트를 생각해라. 파월이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아주 여러 번 말한 그 사실을 떠올려라.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말은 여전히 좋은 투자 시기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연말이 좋은 투자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절성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말에는 증시가 올랐던 그런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고, 또한 중간선거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다 좋더라. 그래서 이런 계정성들을 고려할 때 지금 되게 좋은 투자 시기야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시 브라운이라는 리토홀츠 웰스 매니저먼트의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은 역사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며 다음 주 있을 중간선거 이후 기간도 역사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투자의 스윗 스팟이다. 매우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정말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향해,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면 그때가 진짜 저점인 거고, 뭔가 모두가 다 계속 갈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고점 씌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팽팽히 맞선다라는 점은 여전히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당분간은 증시 흐름이 조금은 좀 불안하겠다.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좀 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